자, 주제 바꾸도록 할게요.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차장 부장 검사에 대한 인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약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런 인사 처음 봤어요. 어떤 성격을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공정과 정의입니다. 과연 이번 그 인사가 공정과 정의였는지 저는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정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은 공정과 정의롭다는 이야기를 듣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살아있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다 자천시켜버리고 그것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한테 좀 우호적인 사람들만 성진 발탁하는 거. 네. 이게 과연 공정과 정의인지, 앞으로는 과연 살아있는 권력은 거기에 대한 수사는 정말 더 없어지겠구나. 그런 특징을 가진 이번 인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판적인 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럼 김 평론가님께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검사들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 분위기는 어떤지 아울러 이번 인사안을 본 김 평론가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연수원 31개, 30개 이렇게 2개 기수에서 한 7명 정도가 부장검사들이 승진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지역으로 보직이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난 검사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네. 그래서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언론이 사용하고 있고요. 사퇴하는 검사들이 전부 다 정권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일부 검사들이 검찰 내부에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리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검사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신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이제 군대식으로 말하면 꽃보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곳에 부장검사를 하고 차장검사로 승진하고 고검이나 대검으로 올라가고 이런 코스들을 다 누구나 검사들은 바랄 거예요. 근데 그런 코스들을 밟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승진 기회가 남아있는 검사들의 경우에는 연공서열이 굉장히 뚜렷한 조직이 검찰이니까요. 그런 검사들은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번 시각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나 아니면 서울에 이제 각 지검들에 있는 부장검사급들 인사를 내요. 인사를 내면 제가 볼 때는 다 정권 수사했던 검사들이 인사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인사나면 다 인사나지 않나요? 정권 수사들 대부분 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많이 바뀌면 그러면은 다 정권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전부 다 보직 해임되거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잘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게 만든 것 물론 문재인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어떤 검찰 인사도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인사들은 지난 1월에 인사낸 후속 인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무회에서 의결됐던 법무부 규칙을 보면 거기에 대검에 있는 4개 차장급 자리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수사 부서가 폐지되는 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직제개편안에. 그러니까 그런 직제개편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차장하고 부장검사급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이동하는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정권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 검사들이 거기에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되어 있던 검사들이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해서 다 검찰의 이 정권의 불편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좌천하거나 내몰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3년 이상을 지켜봤지만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이제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2년여 남았는데 그때 될까요?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라던가 주요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 이제 사실상 좌천됐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이
이제 뭐 주요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의 지휘부가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삼성 불법 승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지휘부,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했던 지휘부도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건 예고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아마 언론 보도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인사 나기 전부터 삼성 이재용 그 부회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복현 경제범죄 형사부,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 4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인사에서 인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될 거라 하는 게 이미 예고 기사가 다 나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그 사법 처리, 그러니까 기소하는 문제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불기소 권고 처분이 그 권고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상당히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부로부터 아마 자문도 계속 구했다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고심은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는 기소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굉장히 큰 파장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검찰이 확보한 상당한 증거가 사실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만간 한 일주일 내로 아마 그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금명간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안은 그렇고요. 문 평론가님께는 여쭤보겠습니다. 이 외에 뭐 사실 정권과 관련된 여러 수사를 맡았던 지휘부들도 교체가 됐는데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냥 뉴스만 봐도 다 국민들께서 이거 문제 많은 인사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지난번 한동훈 검사장 이제에서 싸움을 벌였던 정진훈 검사가 이제 영전이 됐죠. 승진을 했죠. 지금 검찰 내부에서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냥 검사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인데 아주 유능한 검사라고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이렇게 띄워주면서 했는데 그걸 누가 봐도 그게 공정한가?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피의자인 검사가 어떻게 승진을 내요? 그래서 장관에게 줄 서고 또 그 중앙지검장에게 이렇게 연을 대고 그럼 전체적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그런 검사들만 잘 나가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하고 조금만 관계가 있다, 조금만 친하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다 이제 지방으로 쫓겨나거나 뭐 자천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물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또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참 자기끼리만 권력 내부에서 자기를 따른 사람만 이렇게 헤어주는, 자기끼리 잘 먹고 잘 자자는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네, 정진훈 부장검사 얘기는요, 법조계 분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한동훈 검사장하고 정진훈 부장검사를 많이 비교를 하는 얘기들을 법조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진훈 부장검사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법조계 안에서도, 특히 검찰 안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있는 검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너무 냉정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평가들이 좀, 안 좋은 평가들이 좀 있어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동안 이제, 이렇게 평해 주었던 분이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유심칩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권력 맛을 봤기 때문이죠.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또 댐댐이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중앙지검으로 올라와서 여기 줄 잘 서면 내가 잘 되겠구나. 그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제가 방금 그래서 전에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이번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었을 텐데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렌식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소환 조사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뭔가 마지막에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다급한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차장검사 바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 기수였어요. 그래서 차장검사를 위해서 뭔가 충성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뭐 저도 그 얘기는 함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진훈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 하나로
뭔가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승진을 했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원래 그 대상에 올라있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의 평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정진훈 검사가 그보다 더 큰 어떤 그 안 좋은 행동 또 사회적으로 무리하는 행동을 했어도 아마 승진했을 것 같고 또 옹호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정진훈 부장검사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직 왜 확실한 조사 한쪽만 이렇게 결과가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한동훈 검사장이 잘했다, 정진훈 부장검사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조계 안에서 특히 검찰 네. 안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갈리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감찰 결과를 지켜보면 알겠죠. 들은 알겠습니다. 이야기로 그러면 저는 정반대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데 방송에서는 삼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돼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인사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형사 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합당은 막가파식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일단 검찰은 수사로 그 결과를 보여줘야만 되겠죠. 오늘의 인사가 앞으로 또한 어떻게 국민들에게 평가받을지 이 부분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